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강아지 호르몬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러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의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은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그 부신의 피질 부분에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기능이 올라간 질병을 말합니다. 그 부신이라는 장기의 위치는 보통 우리가 심장 있잖아요. 콩팥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신이거든요. 부신이 양쪽에 있는데 이 바깥 부분을 피질이라고 안쪽 부분을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질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 호르몬. 자, 요게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강아지들이 첫 번째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다식, 밥을 많이 먹고 다뇨, 소변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헥헥거립니다. 그냥 평상시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강아지가 계속 헥헥거리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팽만, 배가 볼록해지고 수컷 강아지인데 임신한 것처럼 배가 빵빵해지고 애들이 보면은 복부팽만, 그 대칭성 탈모. 보통 뽀메나 이런 애들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털이 잘 안 자라거나 양쪽에 털이 좌우 대칭으로 빠지는 질환이 생기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보통 강아지들이 많이 생기는 나이는 보통 8살 근처고 그거보다 더 어린 애들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시상하부라고 해서 보통 이게 뇌 쪽 부분인데 여기에서 뇌하수체 전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피질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코티솔이 분비가 될 때 부신 피질이 이상이 있어도 코티솔 분비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뇌하수체 전염에 문제가 있어도 코티솔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85%는 보통 뇌하수체 전염에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하수체 전염에 의해서도 코티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신 피질에 의해서도 코티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수술로 치료되는 기는 되게 위험성도 따르고 힘들고요. 보통은 이 코티솔을 억제하는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은 한번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약의 용량을 정할 때 호르몬 검사를 해서 얘 몸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적용했을 때 호르몬이 농도가 잘 유지가 되는지를 검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호르몬 검사는 보통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서 약물 농도를 조정을 해서 또 코티솔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아기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거를 갖다가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르몬 검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겠죠. 왜 약을 먹여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코티솔의 합병증은 일단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고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폐혈전증. 폐혈전이 생겨요. 우리가 말하는 뭐 피딱지라고 하죠. 혈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여야 되고 약을 먹이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약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높여야 되고 낮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수의사가 또 어떤 얼마만큼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쿠싱이라는 질환이고요. 자,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전체적인 쿠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